중학교 3학년 2학년 중 이제 중등 내신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단어는 생식과 발생입니다. 그렇죠? 수업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수업을 하는 내용이죠. 생식 파트. 그렇죠? 그리고 이 생식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결과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한다? 세포 분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포 분열인데 세포 분열의 결은 이제 총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까?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체세포 분열이라는 애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감수 분열,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죠. 얘를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세포 분열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분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나? 그치? 분리 과정이 있다. 그치?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특정 세포가 존재하는데 그 세포는 핵과, 그치? 핵과 나머지 세포질로 구성되어 있다. 얘네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무엇이 있는데 유전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 유전 물질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그 유전 물질의 형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염색체로 되어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 염색체를 어떻게 잘 나눌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분리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해당 분리 방법에 따라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다른 말로 생식세포 분열로 나눠집니다. 흔히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개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 꼬맹이가 있네. 얘가 만약에 사람인데 사람의 세포가 존재한다. 그 세포 안에는 사람이기 때문에 46개의 뭐가 염색체가 존재하겠죠. 머리카락이나 혹은 기타 등등 온 몸에 세포에는 마찬가지 46개의 염색체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즉 물질 대사하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염색체들을 가지고 있는 세포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야겠죠. 그럼 세포가 이렇게 나눠지면 결국 23이 되는 건데 신기하게도 얘는 몇이 된다? 46이 되겠죠. 그치? 자, 23이 되는 케이스를 우리는 정자나 혹은 난자가 만들어지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그렇죠. 감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고 46개가 그대로 다시 나누어져서 몇 개? 46개가 됐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기존에 염색체 46개가 있는데 다시 46개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곱하기 혹은 나누기 이 과정이 성립해야 되겠죠. 무슨 소리냐? 46개의 염색체가 나누어지고 그치? 다시 그 나누어진 숫자가 앞단과 똑같아지려면 곱하기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흔히 수업 시간에 곱하기 이 과정을 뭐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복제라고 해야겠고요. 그리고 나누기 이 과정을 뭐라고 해야겠니? 그렇지. 분리라고 해야겠습니다. 고로 세포 분열 과정은 염색체 혹은 DNA가 복제되는 과정과 분리되는 과정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이 n이 자 이거는 이제 많이 틀린다고 했죠 애들이 n이 되는 거고 또다시 n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결국 염색체의 수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된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앞단에서 곱하기 즉 DNA 복제가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 화살표가 결국은 세포가 분열이 일어났다. 몇 번 일어났을까요? 2번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색체 수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 즉 감수 1분열 혹은 생식세포 제1분열의 경우 1분열의 경우에는 염색체의 수 자체가 바뀌지만 감수 제2분열 혹은 생식세포 제2분열의 경우에는 그렇죠.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분열 과정과 감수 제2분열의 분열 과정이 같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죠? 그렇죠. 분리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하자면 해당 분리 과정에는 총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봉 염색체 분리, 다시 상봉 염색체 분리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그렇지. 염색 분체 분리가 존재하는데 염색 분체 그렇지 분리가 존재하는데 요거를 나누는 과정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염색체라는 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특정 세포가 존재하고 그 세포에는 다양한 유전 물질들이 존재하죠. 그치? 이 유전 물질들을 그렇지 이렇게 잘 나누기 위해서는 이미의 형태를 갖는데 자 이렇게 생긴 애 얘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염색체를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묶고 있는 얘를 동원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가 결국은 누가 된다? 동원체의 개수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염색체의 개수가 뭐가 된다? 동원체의 개수가 된다. 자, 해당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건 생식과 발생 파트는 결국 세포 분열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포 분열의 과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체세포 분열, 또 하나는 그렇지 생식세포 분열이 있다. 자, 체세포 분열은 EN이 된다. 감수 분열은 EN이 N이 돼서 다시 N이 되는데 이때 형태가 같은 애들이 있죠. 그치? 체세포 분열과 감수체 몇 분열? 이 분열의 분리 과정이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분리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상동 염색체 분리, 또 하나는 염색 분체 분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로 돌아와서 특정 세포 자체가 나누어질 때 염색체의 개수가 46개에서 다시 46개가 되는 케이스. 이때는 복제가 몇 번 일어났죠? 그렇죠. 한 번 일어났고 실제 분리가 몇 번 일어났죠? 그렇죠. 한 번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 46개가 23개가 돼버렸다는 거는 복제가 몇 번 일어났는데 한 번 일어났는데 분리는 또다시 몇 번 일어났다? 두 번 일어났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해당 세포 내에는 유전 물질이 존재하나 그 유전 물질은 본디 이렇게 실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은 그 형태가 바뀌어서 뭐가 되고 염색체가 된다. 그리고 이 염색체를 묶고 있는 이 친구를 뭐라고 했죠? 동원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얘를 동원체라고 얘기하고 이후에 염색체의 개수를 파악할 때 동원체의 개수가 염색체의 개수가 된다. 다시 동원체의 개수가 결국 뭐가 된다? 염색체의 그치 개수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정 염색체가 이렇게 존재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곱하기 2 과정을 갖는다 그랬죠. 즉 복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하고 여기 머리카락을 만들어. 그럼 얘 머리카락 검정색 만들면 여기도 머리카락 검정색 만들 수도 있고 흰색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대리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자, 왼쪽에 있는 염색체에 머리카락을 검정색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애는 복제가 돼서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염색체이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 둘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제된 케이스는 검정색만 나오겠죠. 또 하나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그 46개 중에서 자, 얘가 1번이고 얘가 1번 프라임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쪽은 아버지, 이쪽은 누구? 그치, 어머니한테 왔겠죠. 그럼 아버지 1번 염색체 여기에 검정색의 무엇을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는 이쪽에 검정색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흰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는 아버지한테 왔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왔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상동 염색체. 이해되셨죠? 교재 정리할 때 다시 나올 겁니다.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상동 염색체의 대립 유전자는 다를 수가 있다. 반면에 특정 염색체가 복제되었을 때는 유전자의 형태가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이시죠?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이 염색체를 기반으로 얘가 이렇게 복제가 됐단 말이지. 고로 여기 있는 염색 분체의 누구는 유전자는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갑니다. 해당 세포가 존재하죠. 그 세포 내에 염색체가 존재하고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으며 이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마치 실처럼 연결되어 있죠. 걔를 염색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염색사가 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걸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애가 있는데 고등 과정에서 배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염색사를 좀 더 잘 풀어버리면 자, 구조 기억하세요. DNA는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DNA는 특정 구조를 갖는 거고 그 DNA가 이렇게 특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이 바로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는 자, 세 글자 유전자가 있다. 고로 염색체라는 단어와 유전자는 매우 다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염색체는 앞서 이야기했던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했죠.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애들이 이제 연결돼서 염색사가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자,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이야기하며 유전자라는 건 그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위 그냥 부위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특정 부위라고 지칭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초파리는 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46개를 가지고 있어. 고로 염색체의 개수가 많은 사람의 경우 훨씬 우월하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개새끼 있죠. 멍멍이는 78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의 개수는 결국은 종을 결정하는 거지. 얘가 많아서 좋다 적다를 이야기하는 게 많아서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또 하나 이들은 죄다 공통 분모가 바로 2n개이죠. 그러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 가로치고 4가 되는 거고 얘는 2 가로치고 23이 되는 거고 그쵸? 얘는 2 가로치고 39가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뒤쪽에 가로치고 적어놓은 이 숫자들이 바로 뭐가 돼? 앞서 이야기했던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이렇게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특정 개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각각은 정자나 난자 염색체 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이 친구는 각 종마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우리는 지금 염색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 모양이다. 그치? 실 모양인 거고 특정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걔를 우리는 세 글자로 유전자라고 이야기할 거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염색체의 수의 경우에는 생물의 종마다 다르겠죠. 그치? 생물의 종마다 다르지만 이 가로치고 몇이라고 얘기했지. 바로 2n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 2n은 유성생식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쪽파리 8개, 사람 46개, 멍멍이 78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은 각 종마다 누구의 개수가 다르다? 염색체의 개수가 다른 거고요. 이들은 유성생식, 즉 성을 가지고 있는, 그치?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성생식을 하는 친구들 2n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체세포 하나씩 결국은 그치 23쌍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같죠.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같고 요 친구하고 요 친구하고 같죠. 즉 하나는 아버지한테 왔다라고 가정하면 하나는 그치 어머니한테 이렇게 왔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하나의 염색체와 그와 유사한 또 하나의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다시 갑니다. 자, 요 파랭이 염색체 하나가 있었겠죠. 그럼 요 빨갱스 염색체 하나가 있었죠. 하나는 아버지한테 얻었고 하나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얘네는 2n개 결국 상동 염색체가 된 거죠. 즉 이 친구는 n개가 됐고 이 친구는 n개가 된 거지. 그래서 합쳐서 몇 n개? 2n개가 된 거죠. 그런데 요게 그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친구들은 바로 뭐가 된 거야? 복제가 된 거지. 고로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는 서로 같은 거고요. 요 빨갱수 유전자하고 여기 파랭수 유전자는 서로 같거나 혹은 다를 수 있겠죠. 그치? 그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상동 염색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한쪽은 아버지, 한쪽은 어머니에게 왔다. 그치? 자, 염색 분체끼리는 유전 형질이 동일하다. 그러나 상동 염색체끼리는 유전 형질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해서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얘는 짝수이므로 2 가로치고 23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 일반화하면 2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 그리고 그 염색체 중에 44개는 내 몸뚱아리를 구성해. 그래서 상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 XY 혹은 XX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를 성염색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들의 염색체의 형태가 다릅니다. 형태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핵형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배우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46개를 가지고 있고 그중 얘는 유성생식을 함으로 뭐 2에는 46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에 정자의 경우에는 n개는 몇 개가 되지? 이제 23개가 되겠지. 이렇게 수치화하는 걸 우린 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염색체 수 표시 그냥 퉁 쳐서 고등과정에서 핵상이라고 배우는 거고 앞서 이야기했던 남자와 여자 보세요. 자, 확대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남자, 그치? 요 X 염색체, 요 Y 염색체 있죠. 여기 X 염색체, 여기 X 염색체 있지. 자, 무엇을 느끼셨어? Y 염색체는, 그치? Y 누구는? 염색체는 그 크기 자체가 매우 뭐하다? 작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Y 염색체는 크기가 뭐하다? 작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자의 경우엔 성 염색체의 누가 핵형, 즉 핵의 형태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생장과 성장은 다릅니다. 자, 어떤 돌멩이가 있는데 이 돌멩이의 부피가 점점점 커졌어. 물질이 달라붙어서 얘를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키가 성장한다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즉 전체의 부피, 무기물의 부피 자체가 증가할 경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앞서 이야기했던 누구 있어? 그치? 생장이라고 돼 있죠. 이 생장은 자,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한다? 바로 세포 분열이라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고로 성장은 부피가 크는 거고 생장이라는 건 결국 누구? 세포의 수 자체가 증가하겠죠. 세포의 수가 증가해서 물질 대사나 혹은 물질 교환 혹은 기체 교환이 원활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바로 생장을 위해서죠. 즉 생장을 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를 통해서 무엇이 유리하다?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실험 탐구의 경우에는 결국 단위 부피당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리키고 싶을 거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리나 화학을 가르칠 때 B분의 A 혹은 A 빼기 B를 많이 가르쳤죠. 그치? A하고 B가 있는데 A에서 B를 뺀다. 즉 나중에서 무엇을 빼? 그렇지, 처음을 빼는 거죠. 다시 B분의 A라는 건 B가 기준값이 되는 거죠. 다시 B가 기준값이 된다 그랬어. 즉 A 빼기 B에서 뒤쪽에 있는 애가 기준, B분의 A 마찬가지 아래쪽에 있는 애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이라는 건 특정 무엇을 면적을 무엇으로 그렇지 부피로 나누겠다라는 거죠. 여기 있네. 자, 부피로 무엇을 면적을 나누겠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사이즈가 뭐한 애가 작은 애가 단위 부피당 면적 자체가 넓어진다. 즉 특정 공간 내에서 표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물질 교환이 원활하다. 즉 다시 정리합니다. 뭐 분의 부피 분의 누구 면적 자체가 뭐해지면 커져버리면 결과론적으로 물질 교환이 원활하다. 즉 세포의 크기 자체가 뭐 해줘야 된다? 작아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세포 분열의 과정이 몇 개 있다 그랬죠? 2개. 먼저 정리합시다. 하나가 체세포 분열이고 또 하나가 생식세포 분열, 다른 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했고, 체세포 분열은 EN이 되는 케이스인 거죠. 염색 제휴 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제 몇 번 한 번 했고 분열 몇 번 한 번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생식세포는 EN이 몇이 돼서 N이 돼서 뭐가 된다? N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복제는 한 번 하나, 복제는 한 번 한다. 그러나 분열을 몇 번 한다? 2번 하겠죠. 그래서 감수제 몇 분열, 이 분열이 체세포 분열과 그 형태가 서로 뭐다? 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태가 같은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형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용어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자, 세포 주기를 설명할 때 흔히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세요. 세포 주기라는 게 뭐죠? 결국 시간의 관점인 거예요. 시간. 왕복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복하기 때문에 결국 벤 다이어그램으로 돌릴 수 있겠죠. 이렇게 빙빙빙. 그래서 자, 세포 주기는 커다랗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G기와 또 하나는 메이오시스라고 해서 M기로 나눠집니다. 자, 이 G기라는 걸 바로 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M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 분열기, 메이오시스 분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 과정은 커다랗게 2가지, 하나가 준비기가 있고요, 또 하나가 분열기라는 애가 존재하겠죠. 그치? 그런데 이 준비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렇지, G기라고 이야기하고, 분열기를 뭐라고 한다? M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시 G기를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2 과정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하나가 G1, 또 하나가 G2, 그 다음에 S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G1S, G2, M으로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누는 거고, 중등 과정은 일단 2개, 하나가 준비기, 또 하나가 분열기가 있다 정도로 일단 나누는 거죠. 이해되셨어?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실제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과정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 과정이 그런 거고, 고등 과정. 중등 과정은 실제 세포가 어떻게 분열되는지에 포커스가 잡혀 있죠. 고로 오히려 중등 과정은 누가 더 중요하다? 그렇지, M기가 더 중요하다. 해서 이 M기를 교재에서 몇 개로 나눈다? 5개로 나누죠. 하나 누구? 간기, 또 하나 전기, 그리고 중기, 후기, 이렇게 말기로 나누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즉 M기가 5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간기는 어디에 포함된다? G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실제 분열되는 건 바로 뭐가 된다? 후기가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로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선생님이 굳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은 하나는 감기, 하나는 후기가 되겠다. 그럼 자 돌아와서 현재는 체세포 분열하는 과정이겠죠. 감기의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고 얘기했죠. 준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누구다? 그렇지, DNA가 복제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G1과 S와 G2가 있다 그랬죠. G1, S, G2 적어볼까요? G1, S, G2 그 다음에 메요시스, M기라고 하는데 이 S를 바로 신세사이즈라고 얘기하죠.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복제. 됐나?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뭐가 돼? 간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간기의 메인은 바로 뭐였다? S기, 즉 복제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가 간기였어. 그럼 이제 M기의 경우에는 몇 가지로 나누죠? 네 가지가 있겠죠. 중등 버전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간기 끝났으니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다른 거보다 고민하지 말고 일단 후기만 무조건 외운다. 자, 생명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암기라는 단어 잘 안 쓰죠. 근데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뭐? 후기를 먼저 외워라. 후기. 됐죠? 후기를 꼭 외워서 이 후기에서 이런 단어를 찾습니다. 뭐죠? 그렇지. 분리하네. 뭐를? 염색 분체를 분리하네. 아까 배웠죠. 염색체가 존재하고 그 염색체가 그렇지 복제를 했단 말이지. 그럼 얘는 상동 염색체? 아니지. 얘는 그냥 염색체 하나인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칼로 썰어버리는 거야. 그럼 보세요. 원래 염색체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즉 n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나눴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나눠졌지. 몇 개가 됐어? 얘 n개, 얘도 n개가 되는 거죠. 이해했나?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염색 분체 분리라고 얘기한다. 그럼 개수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겠죠. 다시 이 n개가 있다 하고 하면은 어차피 누가 하니까 염색 분체 분리를 하기 때문에 2n개 2n개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요. 염색 분체 분리를 하게 되면 뭐가? 개수가 바뀌지 않는다. 고로 체세포 분열은 2n에서 2n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죠?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중등 과정에서 그나마 좀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중기 관찰이 잘 되기 때문에 직관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기의 경우에는 세포판이 만들어진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실제 세포 자체가 존재하는데 이제 수업 시간 했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럼 핵이 분열되는 과정과 그치 세포 질이 분열되는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 세포 질이 분열되는 과정은 하나는 식물이 있고 하나는 또 하나가 뭐 있다? 동물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동물의 경우에 안쪽으로 들어오는 만입이 일어나고 식물은 판때가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포판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체세포 분열을 배웠어요. 그치?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체세포 분열 과정인데 체세포 분열 과정은 하나는 뭐 간기, 또 하나는 핵분열, 즉 분열기로 나눠진다. 즉 준비기와 분열기로 나눠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치? 그리고 유식해지자고 G기라는 걸 가르쳤고요. 이 G기가 바로 뭐가 돼? G1, S, G2가 된다. 이해되셨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렇지 S기가 되겠죠. S를 뭐라고? 복제, 신세사이즈, 합성 뭐 이런 뜻이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 SM 엔터테인먼트를 기억하세요. 됐나? 복제, 분열. 됐죠? 자, 두 번째 중등 과정에서는 해당 과정을 총 몇 개로?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그치? 5개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건 후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후기는 염색 분체 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염색체 수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방추사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염색체가 존재하죠. 그치? 그럼 이 염색체에 묶는 동원체가 존재하고 이 동원체를 통해서 뭐를 이렇게 세포를 쪼개는 거죠.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됐죠? 지금 끌려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다? 동원체의 도움이 필요했다. 결과론적으로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DNA의 양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염색체의 양 개수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염색체의 양은 변하지 않지만 세포의 개수가 그렇지 2개가 돼버렸잖아요. 이 세포의 개수가 2개가 됐다는 걸 우리는 생장 혹은 재생이라고 하는데 앞서 성장과 생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생장이라는 건 결국 뭐 한다? 세포 분열에서 그 숫자 자체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물질 대사에 되게 도움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다세포 동물이죠. 아메바 같은 무슨 세포? 단세포 동물의 경우에는 아메바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 아메바. 근데 이 단세포는 이 새끼 썰렸어. 그럼 이제 몇 마리가 돼버린 거야. 이렇게 몇 마리? 두 마리가 돼버린 거잖아. 됐니? 그래서 단세포 생물의 경우에만 뭐라고 이야기한다? 체세포 분열이 생식에 해당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중등이라면 해당 실험 과정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에탄올과 포인트만 찍고 넘어갈게요. 하나, 에탄올과 아세트산 몇 대면 3대1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에탄올과 아세트산 3대1 얘는 픽스한다, 고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즉 세포의 형태의 모형을 정확히 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좀 확대할까요? 60도씨 묽은 염산이라고 되어 있네. 그치? 60도씨 묽은 염산. 심지어 몇 분? 5분. 심지어 뭐? 물 중탕한다. 그렇지. 2번 되게 중요하겠네. 60도씨 묽은 염산 5분 중탕. 다시 60도씨 묽은 염산 5분 중탕. 한 번 더 할까? 60도씨 묽은 염산 5분 중탕. 질문 갑니다. 에탄올과 아세트산 몇 대면? 그치, 3대1이죠. 3대1 왜 했을까? 고정. 자, 두 번째, 60도씨 뭐였지? 묽은 염산 몇 분? 5분. 뭐였죠? 물 중탕이었죠. 그치? 얘 뭐 때문에? 멍멍이 이름이 아니에요. 해리. 그치? 해리라는 건 뿌리 조직을 뭐 하게 한다?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을 쉽게 분리하기 위한 과정이다. 정리합니다.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몇 대면? 3대1. 그치? 세포의 모양과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헬이라는 건 뭐죠? 60도씨 묽은 염산 5분 물 중탕. 얘는 뿌리 기타 등등의 조직을 하게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고로 고정하는 걸, 그치? 해리하는 걸 분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다시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염색약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트올세인 염색약.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무 달린 연필. 이거 장난하나? 고무 없으면 안 되나? 여튼간에 자, 이런 애들은 결국은 압착하려고 한다. 누르려고 하죠. 그래서 양파 뿌리를 하는 과정? 그치? 관찰하는 과정은 커다랗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총 5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정확한 과정은 커다랗게 몇 개? 4개가 있겠네. 첫 번째 1번 고정 과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뭐 있죠? 걔 이름이라 그랬나? 헬이라 그랬지. 그래서 고정에는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몇 대면 5대1인 거고, 헬의 경우에는 뭐였지? 60도씨. 기억하니? 묽은 염산. 그치? 그리고 누구였지? 5분 물 중탕한다. 이 친구는 뭐 하려고 하는 거고, 쉽게 분리하려고 하는 거고, 그치? 헬이 분리. 고정이라는 건 그리고 유지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나서 염색하고 뭐였죠? 그 염색 과정이 바로 아세트올세인이었고, 하나 더 압착을 하겠죠. 총 4가지 과정을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고배율로 높여가며 관찰한다. 어디에서? 저배율에서. 안 그러면 현미경이 마팅 갑니다. 다시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죠? 반면에 이제 앞서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거의 비슷해요. 자,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이 n이 몇 개가 돼서 n이 돼서 다시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바로 염색 분체 분리가 되는 거고, 이쪽이 바로 뭐가 될까? 그렇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동 염색체 분리 중에서 보세요. 염색체가 존재하고 염색체가 존재하는데 얘네가 봐봐 복제를 했단 말이야. 더해졌어. 그러면 자, 이따 염색체가 되겠죠. 와, 신기하게 생겼네. 2개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2가 염색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2가 염색체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2가 염색체가 나누어져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감수제 1분열 중기에 그렇지, 2가 염색체가 보이겠죠. 고로 전기에 뭐가 만들어져야 돼? 2가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다시 해당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가 감기고 또 하나가 그렇지, 후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 감수제 몇 분열? 1분열 전기를 반드시 기억해야죠. 몇가 염색체? 2가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자, 후기의 경우에는 뭐? 그렇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는 거고, 감수 제2분열 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가 일어났어? 그렇지.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났다. 왜? N이 되는 케이스는 체세포 분열. N이 돼서 N이 되는 과정. 즉 개수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이렇게 개수가 안 바뀌는 걸 바로 뭐라고? 염색 분체 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두둥 여기 바뀌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지. 상동 염색체 분리라고 얘기한다. 이게 해당 단원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생식세포의 분열 과정과 의미를 혹은 의의를 찾는다면 생장이 포인트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뭐의 경우에는 그치? 무성 생식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세포 분열 자체가 결국은 그치? 생식 과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세대를 거듭해도 자, 무슨 소리야?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해져서 새로운 개체가 만들어지면 92개야.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게 슈렉이지 사람이 이게. 그치?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몇 개가 돼야 돼? 46개가 돼야 돼. 그럼 너 꺼져, 너 사라져 해서 23개 더해서 토탈 몇 개? 46개. 즉 세대를 거듭해도 각 종의 염색체 수는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렇게 사람의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정제와 난자가 만나야 되는데 본디 누구는 난자의 경우에는 누가 살기 위해서 개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보세요. 정제하고 난자가 만났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 수정이 일어나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난소에서 난자가 나가는 과정을 배란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정제하고 난자가 만나는 건 수란간 상단부에서 만나게 되고요. 수란간 상단부에서 만나서 얘가 이제 이렇게 플로우 상태에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흘러감에 있어서 이렇게 수정란이 존재하는데 이 수정란이 빠밤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한다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세포의 크기는 커지긴 합니다. 그런데 세포 분열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해당 과정의 염색체 수는 2n개가 되겠지. 그런데 세포 분열의 수도 마찬가지거든. 2n개가 되는 거야. 즉, 요 과정이 생식 파트라고 이야기해서 얘가 감수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는 뭐가 된다? 체세포 분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 이렇게 수정란이 그치? 수정란이 막 활복하고 있잖아. 얘를 난할이라고 하고 난할된 이 하나의 세포를 뭐라고 해? 할구라고 얘기하는데 해당 할구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DNA 양 자체가 일정합니다. DNA 양 자체가 일정하고 DNA 양 자체가 일정하고 두 번째 그 개체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겠죠. 세 번째 본디 이렇게 사이즈가 컸는데 사이즈가 작아졌잖아. 그러니까 할구의 크기는 뭐해진다? 작아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태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정된 지 266일 반드시 기억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100일 잔치를 한다. 더해봐. 그럼 몇 나왔어? 그렇지. 360일 나왔지?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태아가 태어난 지 100일 후라는 건 결국 엄마 아빠가 만나서 뿌잉뿌잉을 해서 너가 만들어지는 누구? 그치.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이야기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착상이라는 거 임시라고 무식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착상. 그치. 자궁 내벽에 수정란 자체가 이렇게 들어간다. 고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착상 전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특정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걸 포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나? 그리고 수정 후 8주라는 거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를 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8주 기준으로 태아 배아를 나눈다. 다시 몇 주 기준으로? 8주 기준으로 앞단을 뭐라고? 태아. 맞지? 여기를 뭐라고 한다? 그치 배아. 아니지 얘가 전이겠네. 얘가 후가 되는 거고 8주 이후에는 태아가 되는 거. 그 전을 배아세포라는 말 들어봤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뭐 문제는 풀지 않겠습니다. 여기 유전자라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DNA가 동일하겠죠. 그치? 나눠진 건 후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셨어? 자, 그리고 체세포 분열이니까 이가 염색체 없겠죠. 당연하죠. 자, 나눠졌네 후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아세토올세인은 뭐 염색하는 거죠. 됐나? 자, 얘 몇 대면? 3대 1이었지. 그럼 몇 도시였어? 60도시. 요거 65 정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식물세포판이 이렇게 세포판이 만들어지고 안쪽으로 만입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보세요. 얘는 같은 애 같이 있지. 그래서 2n개가 되는 거죠. 같은 애 같이 있네. n개 합해서 2n개.
같은 애 같이 있네. 마찬가지 EN개.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른 애가 있죠. N개는 토탈 몇 개가 있어요? 그렇지. 3개가 있어. N은 3이 되는 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같은 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얘는 토탈 몇이 된다? 6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꼭 알고 계세요. 예,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딸세포가 총 몇 개가 만들어졌어? 4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는 생식세포가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네. 따당 이가 염색체. 기억하셔야겠죠.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분리가 돼? 상동 염색체 분리. 오케이? 그러니까 이 n이 몇이 돼서? 그렇지. 이 n이 돼서 뭐가 된다고? n이 된다. 봐봐. 기억하시냐? 자, 앞서 이야기했죠. 여기는 2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분열 횟수 얘는 2번 일어나고 이가 염색체 장난 아니야. 안 만들어지잖아. 생장인 거. 그치. 됐고 이해되셨죠? 자, 두둥 얘는 4세포기 8세포기 거의 되고 포배가 된다. 됐지? 그래서 배아하고 두부를 태아는 몇 주 기준? 8주 기준으로 나온다. 자, 사이즈가 작은 애를 뭐라고 했어? Y 염색체라고 이야기했고요. 아세톨세인은 염색하는 거. 됐지?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뭘 가지고 있다? 영양분 가지고 있다. 365 빼기 100 하면 몇 나와? 그렇지, 260. 이해되셨죠? 자, 이런 친구들을 볼 때는 일단 본디 뭐 봐야 돼요? 이런 애들을 봐야겠죠. 그치? 하나는 X 염색체 2개 있고 하나는 Y 염색체 있다. 자, 2가 뭐가 된다? 유전자가 된다. 얘는 히스톤 단백질 혹은 그냥 단백질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이 친구를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얘는 누가? DNA가 되는 거. 얘는 미안해. DNA 얘는 단백질이 되니까 뉴클레오솜이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눠졌다. 후기. 일단 후기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묽은 양손 또 나왔어. 징그럽다 이 자식들. 이 과정 자체를 그냥 한글로 이야기하면 뭐였죠? 그치? 첫 번째 픽스하는 거니까 고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가 뭐가 되고 고정. 두 번째 개새끼 이름이야. 그치? 해리 하나 고정. 그리고 해리 또 뭐 있죠? 그치? 고정하고 그 다음에 해리하고 압착하고 뭐 분리하고 그 다음에 뭐도 있었어? 전체 과정이 총 4개 플러스 몇 개? 하나 정도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가 염색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뭐 됐죠. 포인트는 뭐 이 정도 되겠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별들은 뭐가 돼? 중기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되셨나? 자, 얘는 n은 몇 개가 돼? 3개가 되겠죠. 마찬가지 얘도 n은 3개가 되는 건데 둘의 차이는 뭐야? 자, 보세요. 여기 김동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김동희 선생님이 60kg인데 햄버거를 3,678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김동희 선생님이 몇 킬로? 120kg이 되죠. 그럼 김동희 선생님은 2명이냐? 장난하냐? 그렇지. DNA 양 자체가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됐다는 걸 설명한다 그랬지. 고로 복제 과정은 염색체의 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양이 증가하는 거죠. 이해되셨어? 자, 8주 기준으로 썰자. 이거 틀리면 죽방 맞습니다. 이런 거는. 됐죠? 그렇지. 4번 같은 문제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생식과 발생 마무리하겠습니다.